사실 그래요. 캐릭터 사업이라는 게 생필품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취향의 영역이고, 이렇게까지 무료가 넘쳐나는 시대에 창작자들의 역할은 얼마나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크죠. 너 아니면 이걸로 대체하면 돼, 이런 취급을 받는 전반적인 컨텐츠 산업의 현실이 계속해서 이걸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몰랑 여러분, 몰랑이 작가입니다. 제가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준비물 얘기만 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 준비하세요, 저거 준비하세요, 여기를 한번 가보세요, 협회를 가보세요, 막 이런 얘기만 해서 진짜 지금 한국에서 캐릭터 사업의 흐름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좀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조금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한 10년 이상 저처럼 개인 사업자로 개인의 캐릭터를 계속 브랜드화 시켜본 작가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한 5년 이하의 서일패 같은 행사를 많이 참여해보신 작가님들이라던가 현업에 굉장히 오랫동안 종사하신 제조 산업이나 라이센싱 사업을 해보신 어른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눠봤고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느끼고 있는 것들, 이 현업에 종사하면서 국내 캐릭터 시장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어떤 느낌인 것 같다라는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캐릭터 사업이라는 이 장르의 가치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솔직히 단순하게 말하자면 캐릭터 디자인 자체에 어떤 가치를 창출할 만한 것은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이 긴 역사 속에서 답이 나와 있어요. 예쁘고 귀엽고 좀 완성도 있는 디자인들은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새로 나온 캐릭터라고 해서 특별히 개성이 있거나 정말 독특하거나 눈에 띄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우리의 경쟁사들이 뭐 디즈니, 산리오, 포켓몬스터, 이렇게 정말 대형 대기업들, 전통이 엄청 몇십 년 된 그런 회사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완성도에서 그리고 유통의 규모에 있어서 그들을 이기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소비하는 그런 캐릭터 디자인 타겟으로는 우리가 디자인적 완성도 싸움으로 가기보다는 컨텐츠의 주인공으로서 캐릭터가 등장했을 때 훨씬 더 팬덤이 많이 형성이 되고 팝업 스토어라던가 뭐 매장을 열었을 때 훨씬 더 반응이 좋은 것 같고,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팔로워가 빨리 늘거나 제품 판매가 잘 되거나 하는 그런 요즘 캐릭터들을 보면 그 캐릭터 자체가 무료로 제공하는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망그러진 곰이라는 캐릭터는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으로서 굉장히 인지도가 있고 1등을 하는 캐릭터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꾸준히 무료로 계속 만화를 그려서 올리세요.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만화를 올리시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냥 귀여운 곰 디자인으로서가 아니라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어떤 등장인물로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팬덤 형성이 좀 탄탄하게 되어 있다고 느껴지고요. 유튜브에서 계속 만화를 실제로 움직이는 영상으로 올리는 그런 캐릭터들도 있죠. 그런 캐릭터들이 아니면 지금 디자인적인 완성도로 누군가를 이겨서 지금에 와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엔 유튜브 콘텐츠로서 성공을 하거나 인스타그램에 무료로 올리는 그림이나 그런 미니 툰들로 인해서 성공을 하거나 웹툰의 주인공이거나 뭐 그런 컨텐츠가 확실하게 있어야, 이야기가 있어야만 그 캐릭터가 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개인이 창작해서 성공을 시키기는 당연히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그걸 진짜 성공을 해내는 몇몇의 소수 작가님들이 성공을 하시는 거고, 그런 작가님들의 노하우를 담은 강의들이 좀 올라올 때 자꾸 제목에서 타블렛 하나로 뭐 1등 작가 되기, 뭐 클립 스튜디오 배워서 나도 몇 억 작가 되자, 막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강의 제목을 붙여서 자꾸 올리시는데 그 작가님들 개개인의 정말 수많은 노력과 긴 시간 투자와 이런 것들이 좀 배제된 채로 캐릭터라는 장르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경쟁사가 얼마나 큰 대기업인지, 진짜 얼마나 많은 무료 컨텐츠를 제공을 해야 이걸 띄울 수 있는지를 좀 간과하시고 그냥 귀엽고 예쁘고 내가 봐도 내가 이거 살 것 같은데 왜 안 사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림의 완성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 같이 좀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디자인적으로 캐릭터가 인정을 받고 튀는 건 시대가 지났다.
예쁜 디자인 너무 많습니다. 디자인으로는 이길 수 없고 컨텐츠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겟에 대한 것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의 작가 지망생 분들은 서예페 같은 곳에서 줄을 세울 수 있는 인기 작가가 되기를 원하시거나 카카오 이모티콘 시장에서 1, 2등을 하는 억대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장이 얼마나 좁고 작은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어린이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캐릭터를 소비를 단 한 개도 안 하고 성장한 친구는 없을 거예요. 어릴 때 무조건 캐릭터가 들어간 작은 공책 하나라도 안 사본 어린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른에게는 캐릭터가 취향의 영역이잖아요. 20살 넘어서 단 한 개도 인형 산 적이 없어 하는 어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린이 시장에 비해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그 어른들의 캐릭터 시장에서는 정말 이 캐릭터를 정말 좋아하고 팬덤을 형성한 정말 작은 소수의 소비자들을 향해서 타겟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조그만한 나라에서 서울에 좀 집중되어 있는 이렇게 캐릭터 소비를 좋아하는 오타쿠 친구들은 솔직히 서울에 많이 집중되어 있긴 하거든요. 행사를 열어봤을 때 매출이 6, 7배 차이가 나요. 그건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라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나라에 이렇게 작은 도시에 정말 소수가 모여있는 이 캐릭터 팬덤 시장에서 어른들을 상대로 이 소수의 팬덤을 상대로 캐릭터를 성공시켜서 억대 매출을 나온다는 게 와, 이거는 정말 저도 지금 바로 이제 도전을 시작하라 그러면은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온라인은 스마트폰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시기에 몇 없는 한 10개도 안 되는 캐릭터 시장 안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거지, 이제 와서 저도 갑자기 새로운 캐릭터를 성공시키라고 하면은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원하는 캐릭터 사업의 성공 사례에서 대부분의 타겟이 어른을 향해 있지만 정말 작은 시장이라는 거, 그거를 좀 미리 알고 너무 실망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고 싶은 말이, 지금 멀쩡하게 다니는 직장을 관두고 갑자기 캐릭터를 그려서 나도 좀 억 좀 벌어보자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꼭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 장르에 진심이고 이미 10년 이상 여기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웬만한 실력이나 웬만한 관심도 가지고는 이 오타쿠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스스로도 사실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서 잔뜩 수집하는 오타쿠이기 때문에 오타쿠들이 얼마나 까다롭고 얼마나 그 작은 포인트에 열광을 하는지 그 약간의 디테일 차이 같은 것들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열정도 없는데 캐릭터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 오타쿠들끼리 싸우면서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좀 다릅니다. 오타쿠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느낌이랑 좀 대중성 있는 캐릭터의 느낌이랑은 조금 다른 편이고, 그 대중성 있는 캐릭터 안에서도 오타쿠 팬덤이 탄탄한 캐릭터가 좀 더 오래가고 클래식으로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일반 대중의 모든 입맛을 맞춰서 캐릭터를 만들겠어라고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캐릭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컨텐츠가 성공해서 그 컨텐츠의 마스코트 역할로서 하는 그 캐릭터가 성공을 하던가, 예를 들어서 유명 유튜버가 만든 캐릭터다 이러면 성공을 할 수 있겠죠. 유튜브 컨텐츠가 쭉 연재되고 있는 상황에서 잠깐 나온 굿즈니까 그 순간에는 팔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캐릭터가 이 자체로 힘을 얻어서 전국의 모든 어른들, 조금 더 포함해서 어린이들까지 구매를 하려면 디즈니 산리오급의 유통망과 전문 인력들과 그들은 매년 새로운 디자인 매뉴얼을 만들고 업체들을 초대해서 우리 올해는 이런 그림 만들 거예요 소개까지 하는 그런 대기업들이에요. 정말 초대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몰랑이도 정말 솔직히 사업은 운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이 새로 런칭을 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제 캐릭터가 나왔기 때문에 된 거고, 지금 잘 되는 캐릭터도 유튜브라는 컨텐츠, 인스타라는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서 성공을 한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계기들이 하나씩 있는 거라서 그냥 무작정 이미 잘 된 사례를 따라가서 후발주자로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거를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친구들은 캐릭터를 무조건적으로 누구나 소비를 하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어린이 캐릭터 시장에서 사업을 고민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어린이 캐릭터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가서 먼저 경험을 해본다던가, 만약에 매출을 원하시면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 큰 어린이 캐릭터를 하고 싶은 사람은 솔직히 몇 없는 것 같긴 해요. 정말 직업적으로 업무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어린이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서 내가 창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보다는 기술적으로 어린이 제품과 어린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린이 컨텐츠 회사를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린이들도 많이 태어나지 않는 나라잖아요. 지금 완전히 저출산 시대에 접어든 한국인데 어린이 캐릭터로 가는 것도 좀 답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강아지 고양이 용품에 관련된 캐릭터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예 이제 인간을 위한 캐릭터가 아니라 고양이 집사나 강아지 견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캐릭터로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어린이보다도. 내수시장 너무 작아요. 진짜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 아픈 부분이에요. 우리가 최소 1억 명이라는 인구만 있었어도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인형 같은 게 최소 수량이 한 300개, 5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인구가 많은 곳에 가면 10,000개, 20,000개만 만들어도 수입이 완전 달라지고 개당 단가도 훨씬 나아지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내수가 큰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플랫폼에 기대서 성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의 한계에 대해서도 작가님들이 고민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1등을 계속 하면은 당연히 남들이 평생 벌 수 있는 돈을 몇 년 안에 벌 수 있으니까 대단하기도 하지만, 이 플랫폼이 평생 내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실제로 작가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는 검색 엔진이라는 말도 진짜 오랜만에 쓰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네이버에서 무조건 검색을 했었는데 지금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렇게 정말 단단하게 그 자리를 지킬 것 같은 플랫폼들도 그렇게 쉽게 바뀌어버리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어플이나 그런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기업들이 과연 10년 후에도 그 자리에 있을까 하는 고민을 누구나 하게 되는 거죠. 이 플랫폼에 함께 성장하고 있는 작가들의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계속 새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오프라인 매장이에요. 오프라인 매장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항상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결국에는 문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나가는 길가에 항상 보는 곳에 좋은 입지에 어떤 샵이 있으면은 안 가볼 수가 없거든요. 궁금하면. 그래서 좀 시대랑 상관없이 트렌디함과 상관없이 내가 꾸준히 오랫동안 가지고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오프라인 매장이나 전시회라던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그쪽 부분에 몰랑이를 좀 심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려고 그 과도기에서 지금 갤러리 몰랑이라는 매장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오픈한 것도 있어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캐릭터 사업이라는 게 생필품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취향의 영역이고, 우리가 취향으로서 소비하는 것들은 없어도 그만인 경우가 사실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꼭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특히나 어른들은 지금 유튜브만 보더라도 심지어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들이 전문 촬영 편집팀을 데리고 하는 유튜브 콘텐츠도 너무나 넘쳐나는데, 그 안에서 이 한 명이 그려내는 캐릭터 콘텐츠가 과연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꾸준히 올릴 수 있을까, 자주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원초적인 고민이 하나 있고, 이렇게까지 무료가 넘쳐나는 시대에 창작자들의 역할은 얼마나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크죠. 그런 면에 있어서 캐릭터라는 건 정말 흥미를 유발하고 어떤 걸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고, 좀 도구로서 어떤 걸 장식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게 냉정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 많은 가치를 평가를 받고
이런 인형이라던가 우리가 창작하는 물건들의 개당 단가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점을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참 순수미술 쪽이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캔버스에 직접 그리는 그림 당연히 디지털로 그리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서울 일러스트 페어 같은 데 가서도 부스마다 이렇게까지 그림을 잘 그리는 작가님들이 있구나 하고 되게 감동받을 때가 많은데, 그분들의 그림이 7,000원에 해당하는 포스터에 판매될 때랑 좀 유명한 작가의 순수미술 작품의 포스터는 프린트된 제품이더라도 딱 30장만 뽑기 때문에 장당 30만 원입니다 할 때 그 서로 다른 금액대가 너무 많이 차이 날 때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고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캐릭터 사업이 높게 가치를 평가를 받기는 참 어려운 직종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아마 웹툰, 게임, 만화 뭐 이런 흥미를 위한 컨텐츠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내 거가 없어도 당연히 대체할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까지는 아니니까 너 아니면 이걸로 대체하면 돼 이런 취급을 받는 전반적인 컨텐츠 산업의 현실이 이런 창작자들이 하는 사업 전반적으로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점까지 미리 다 알고 뭔가를 도전하는 것과 이렇게 하면 막연히 잘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이런 좀 무겁고 불편한 얘기일 수 있지만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많은 작가님들이 계속해서 이걸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고 저 또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고자 했던 내용이고요. 저는 다행히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좀 운 좋게 성장을 빨리 했던 경우, 좀 특이한 경우인 거고 지금도 정말 여러분들은 많은 특이한 경우를 보고 계신 거지 캐릭터 사업 전반적으로 대박난 작가들이 몇몇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쉬운 장르는 아니라는 것을 꼭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좀 딱딱한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 영상은 조금 재밌는 톤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